내가 말해버렸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요. 부정방정식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래 조금 노가다를 띄우긴 띄어야 하겠지만 제가 좀 힌트를 드렸었죠. 좀 현명하게 띄는 노가다도 있었다. 그래서 혹시 H를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다시 이어서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이제 이쪽 개념 모르는 친구들 없을 거예요. 근데 주입식 교육으로 그냥 내가 가진 돈에 일씩 더해서 곱한다 라고만 배웠다면, 자, 오늘은 좀 자세하게 배워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불 방법이 있고 지불 금액이 있어요. 자, 지불 방법은요 꼭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내가 10,000원짜리 한 장과 5,000원짜리 한 장과 그리고 1,000원짜리 5장이, 얘 2장으로 할까? 얘를 2장? 아니다. 얘 5,000, 잠깐만. 얘 2장으로 하고 얘 4장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지불 방법의 개수를 찾아달래.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선생님, 제가 이 돈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그 아줌마한테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그 아줌마한테 1,000원짜리를 안 줄 수도 있고, 한 장 줄 수도 있고, 2장 줄 수도 있고, 3장 줄 수도 있고, 4장 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1,000원 갖다가 아줌마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은 5가지가 되고, 5,000원짜리는 몇 가지? 3가지가 되고, 10,000원짜리는 2가지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다 일씩 더했다 이거지. 그럼 왜 일씩 더했냐?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사용하지 않는 경우일 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나는 이 돈을 동시에 제출할 거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에서 30까지라고 하면 되지만 문제가 생기죠. 돈을 안 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이 30에서 1을 뺀 정답은 29가지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아줌마가 이러는 거야. 야, 너 나한테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하나 줘봐 라고 했어. 그러면 지불 방법에서는 10,000원짜리 한 장과 5,000원짜리 2장 내는 거를 다른 경우로 보는 거야. 여기서는 5,000원짜리 2장과 10,000원짜리 한 장은 어떻다? 다른 경우다 라고 생각하자는 거지. 하지만 지불 금액에서는 아줌마가 이러는 거야. 야, 너 나한테 10,000원짜리 어차피 줄 건데 5,000원짜리로 2개를 주나 10,000원짜리 하나 주나 아줌마는 10,000원이야. 그럼 나는 너무 귀찮아. 그래서 아줌마가 어떻게? 너 나한테 10,000원 줄 거랑 5,000원짜리 2장 줄 거를 미연에 방지해 줄게. 돈이 겹치잖아. 그래서 어떻게? 바로 고액권을 저액권으로 환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10,000원짜리를 어떻게? 5,000원짜리로 다운시켜 주는 거지. 그럼 5,000원짜리가 몇 장이 되고? 4장이 되고, 1,000원짜리가 몇 장이 된다? 4장이 된다라는 거지. 선생님, 그럼 1,000원짜리는 왜 5,000원짜리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겨요? 라고 하면 1,000원짜리 4장으로 5,000원짜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아줌마 입장에서도 충돌은 나진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다음에 방법의 수랑 똑같다. 내가 가진 돈에 1 더하고 내가 가진 돈에 1 더해서 5 곱하기 5, 25가지고 돈을 안 내면 안 되니까 1을 빼서 답은 24가지다 라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딱 봐도 방법과 금액에서 있어서 일단 누가 더 값이 적게 나올 것 같아? 금액이 적겠지, 당연히. 왜? 내가 돈을 환전했기 때문에 충돌 개수가 줄어들 거야. 그래서 얘들아, 나중에 학교 시험에서 찍더라도 절대 방법보다 금액이 어떠면? 크면은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찍더라도 1초 남았어. 딱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근데 지불 방법과 금액이야. 그럼 빨리 보기에서 뭘 찾아? 방법보다 금액이 더 일단 작은 것부터 안에서 찍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거 솔직히 쉬우니까 5,000원짜리 1,000원짜리 5개로 2개로. 뭐라고? 5,000원짜리 1,000원짜리 5개로 2개 가지고. 이걸 다시 쪼갠다고? 네. 왜? 5,000원에 1,000원 곱하기 5로 한거하네. 어. 이거 상관. 아니지, 이건 그냥 5,000원짜리 지폐 한 장만 갖고 있는 거야. 그걸 쪼갤 수는 없어요.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이 문제 갖다가 이게 자이스토리에 유일하게 한 문제가 있거든? 좀 문제가 생겼던 게, 이게 자이스토리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선생님도 지금 그 개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500원짜리 한 개랑 100원짜리, 이게 몇 개였지? 이게 뭔가 아무튼 있었어. 이게 돈이 3개였거든? 그래서 충돌이 나가지고 고액권을 저액권으로 바꿨거든? 근데 충격적이게도 그 다음에 또 얘를 한 문자로 다 바꿀 때가 있어, 가끔.
그래서 얘도 똑같아. 얘를 바꿨는데 얘가 만약에 5장이었어. 그럼 얘도 문제가 생기지. 그때는 바꿔도 돼. 그때는 1,000원짜리 5장으로 5,000원짜리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떨어뜨리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1,000원짜리가 총 몇 장이 돼? 25장이 되겠지. 그럼 얘들아 이거 지불 방법의 개수는 뭐라고 말하면 돼? 돈이 한 종류밖에 없으면 그냥 자기 자신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라고 하면 1 더하고 다시 1 뺄 거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돈의 종류가 한 개일 때는 자기 자신이 정답이다. 요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 너무 쉬워서 솔직히 말하면 지나가던 초딩도 풀지. 332번 한번 해볼게. 시작. 오늘은 좀 많이 나가야 돼요. 괜찮아요. 가서 어차피 잊고 올 거니까 많이 넣고 갑시다. 머리에. 부원장님 오늘 끝나면 바로 가도 된다 그랬어? 네.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해? 안 돼요. 알았어. 자, 5초. 자, 끝. 자, 답은 몇 가지 나옵니까? 111가지.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색칠 문제가 나왔습니다. 색칠 참. 자, 이 색칠은 여러분들 풀이가 몇 가지 있다고 배웠어요? 혹시 선행 과정에서? 색칠 푸는 방법. 일단은 대부분 이제 학원을 다니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숫자 채우기예요. 근데 학원에서 숫자 넣기를 뭘 어떻게 제일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라고 하면 요렇게 푸는 방법이 있었죠. 뭐 이렇게 있으면 A, B, C, D 이렇게 있으면 너네 어떻게 합니까? 5가지 갖다 칠한대. 이웃한 건 다른 색깔 칠하고 썼던 거 또 써도 된대. 그럼 우리 무슨 작업해요? 여기 5가지. 여기는 얘 거 제외하고 4가지. 얘는 얘네 둘 제외하고 3가지. 얘는 얘랑만 제외하면 되겠네. 3가지. 얘도 3가지. 그래서 5, 4, 3, 3, 3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을 거예요. 물론 이 문제는 지금 이게 답입니다. 하지만 얘들아 이 모든 문제가 이 방법이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숫자 넣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잊으세요. 애초부터.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치트키를 알려드리면 되겠죠. 이 치트키를 배우면 모든 문제는 이 치트키로 풀면 이런 문제든 이런 방법이 안 통하는 문제든 다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두 번째 방법만 무조건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럼 이건 모든 문제 다 됩니까? 네, 모든 문제 다 돼요. 배우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334번 봐볼게. 334번이 얘였네. 그래서 얘로 찾으면 답이 뭐 나와요? 20에다가 27 곱하면 되니까 540까지 나오게 돼요. 그래서 334번의 답이 540까지인데 여러분 이 방법 안 되는 경우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수능에서 나왔던 것 중에 안 되는 문제가 요거였어요. 요것도 이제 그때 당시 애들 이제 그렇게 풀었다가 난리 났던 문제인데 요렇게 됐던 문제가 있었어요. 요렇게 돼 있어서 A, B, C, D, E, F 요 방법이 뭐 6 이렇게 시작해버리겠죠. 그럼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요 방법이 안 통하니까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을 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방법이 뭐죠? 바로 같은 곳을 칠해도 될 때와 같은 색깔을 칠하지 않을 때를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디와 어디는 같은 색깔을 칠해도 되고 같은 색깔을 칠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 아무데나 말해보세요. 누구? B랑 D, 또 C랑 E도 있고 또 B랑 E도 있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고를 건데 고를 때도 규칙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가장 많이 면적을 닫고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B 입장에서는 한 놈, 두 놈하고 겹치고 있고 C 입장에선 B, A, D랑 겹치고 있으니까 B를 선택하는 것보단 C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C를 선택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C 다음엔 다행히도 얘는 2밖에 없었으니까 망정인데 만약에 C 말고도 한 놈이 더 있대. 그랬을 땐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 그럴 땐 누구냐면 내가 처음에 선택한 아이와
퐁당으로 띄어 있는 애를 선택하셔야 돼요. 즉 C, D 그리고 그 다음 붙어 있는 E를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B, E는 안 된다 이거야. 왜? B 선택하고 퐁당 이건 안 되고 C 선택했으면 퐁당 요 놈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할게요. 자, 똑같은 답 540까지 나오는지 볼게요. 1번 B와 C였지? C와 E가 같을 때 2번 C와 E가 다를 때를 해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누구 시켜볼까? 저기 지원이가 빠졌으니까 지원아, C와 E의 같은 색깔 칠한데 몇 가지? 5가지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 칠했어. 그 다음에 D의 몇 가지? 4가지가 될 거야. 그 다음 A의 몇 가지? 3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 B의 몇 가지? 2가지? 3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몇 가지 나와? 9 곱하기 20이니까 180가지가 나올 거야. 자, 이번에 이제 다른 색깔 칠할게. 제가 할게요. C와 E가 다른 색깔 칠한다는 건 무조건 C에 5 가면 E에는 무조건 4개 나와야 돼요. 그럼 D에는 얘네 둘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3가지일 수밖에 없고, A에는 얘네 3개가 다 다르니까 2가지가 될 수밖에 없고, B 입장에선 얘네 둘만 다르면 되니까 3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5, 4, 3, 2가 120이니까 360이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정답은 540가지. 똑같은 답이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만약에 너네들이 막 이렇게 쉬운 문제를 막 이렇게 풀고 있어. 근데 옆에 친구가 와서 야 너는 뭐 병신이야? 이렇게 어렵게 풀어? 그냥 이렇게 풀어 라고 하면 넌 그냥 그렇게 풀어 라고 무시하시면 돼요. 왜? 학교 시험은요 이렇게 나오는 거 절대 안 내요. 무조건 문제 생기는 거 내요. 아셨죠? 자, 그럼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35번 시작. 5433 이런 거 이용하지 마시고 그냥 요 치트키로 바로 푸세요. 이 방법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괜히 자기 5433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객기 부리다가 시험에서 억울하게 자기 혼자 틀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냥 착실하게 푸세요. 자, 5초. 자, 끝. 누구 잡는 게 좋아요? A, D를 잡는 게 좋겠죠? A, D가 다를 때, A, D가 같을 때로 가볼게요. A, D 다르대요. 4가지, 3가지. 그럼 C에는 무조건 2가지. 그럼 B는 다 닫고 있으니까 1가지. 그래서 얘는 24가지가 되겠죠. A, D가 같대요. 그럼 4가지에 C에는 3가지를 칠할 거고 B에는 결국 2가지만 겹치는 거니까 2가지가 되겠죠. 그럼 얘도 24가지. 정답은 몇 가지? 48가지.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문제 풀다 보면 또 질문하는 경우가 뭐냐면 선생님, 저 하나 질문할게. 이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처음에 만약에 C랑 E를 칠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칠하는 걸 누굴 칠해야 돼로 제일 많이 질문해. 근데 고난도 문제일수록 C랑 E 칠한 다음에 그 다음 색깔을 어디 칠하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색칠을 할 때요. C랑 E 다음에 D를 칠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전번째에 칠한 것이 영향을 주는 데에 먼저 칠해주는 게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충돌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C랑 E 칠한 다음에 다른 데 칠했더니 답이 크거나 더 작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보면 너네가 처음 칠한 거 말고 그 다음 거 칠할 때 엉뚱한 데 칠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A랑 D를 칠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최대한 처음 칠한 거랑 가장 많이 닿고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은 변을 공유하고 있는 뭐 C라든가 B를 먼저 칠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방법을 한번 잘 적용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모의고사 문제였고요. 그때 당시 아마 29번문인가 그랬을 거예요. 336번에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10초. 아, 뭐 알파벳 쓰고 난리 났네요. 막 ABC 묻고 있고, 그죠? 지우씨? 뭐 이렇게 섬에다 다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지. 섬은 동그랗지 않아요. 도저히 안 되겠으면 5433 이거라도 하세요. 방법 없죠, 뭐. 자, 끝낼게요. 만약에 이제 이게 학교 시험에 나왔어. 근데 내 방법을 무조건 쓰라고 했는데 도저히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빨리 그거 하세요. 뭐 3, 여기 연관돼 있네. 2, 뭐 여기 1이네. 이거 하면 답은 나오긴 해요. 얘는 다행히도. 근데 내가 말했지만 우린 풀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잖아. 자,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왔어. 그럼 일단 어떤 색이 같다와 다르다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누구와 누구를 선택했어요? D와 A를 선택하면 되겠죠. 왜? D는 가장 많은 놈과 닿고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D랑 유일하게 안 닿고 있는 놈이에요. 따라서 D와 A가 같을 때와 D와 A가 다를 때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흰색 2개, 노란색 2개, 파란색 2개, 총 6가지의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첫 번째. D와 A의 같은 색깔을 칠한대.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게 6가지니까 6이라고 쓰는 경우인데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말하는 건 흰색, 노란색, 파란색이라는 종류 중에 하나를 색칠할 거니까 몇 가지? 3가지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노란 색깔을 색칠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영양 많이 갔는데 칠하시면 돼요. 누구 칠할까, 얘들아? 아무 데나 칠할게. F 칠할까? 자, F엔 몇 가지? 2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흰 색깔을 칠했다고 할게요. 그럼 얘들아, 무조건 E에는 몇 가지밖에 안 돼? 1가지밖에 안 돼. 1가지 무조건 파란색이야. 자, 그 다음에 요 B에는 몇 가지밖에 안 돼요? 2가지 되죠. 누구 아니면? 흰색 아니면 파란색 올 수 있어요. 그래서 2가지. 그래서 흰색이 왔다고 칠게요. 그럼 무조건 C에는 몇 가지? 1가지. 그래서 얘가 일단 12가지가 나와요. 자, 그 다음 시작할게요. 이제 D랑 A랑 다르대요. 그럼 D에 일단 3가지, 무조건 A에 2가지 칠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흰 색깔을 칠했다고 할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F에는 그럼 몇 가지? 1가지. 무조건 파란색 칠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 무조건 몇 가지? 여기 파 놓으니까 1가지. 흰 색깔 칠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기 몇 가지? 1가지. 누구? 파란색 칠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그럼 무슨 색이에요? 1가지. 누구? 흰색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흰색 어때요? 2개 이미 썼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요, 얘는 못 칠합니다. 무조건 D와 A가 같을 때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3, 4, 2, 2, 막 이 방법으로 풀잖아요. D랑 A가 왜 같아야 되는지 원리를 못 찾아요. 근데 이걸 나눠서 푸니까 무조건 D와 A는 같을 때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이 12가지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보세요. 복잡한 문제도 풀이는 다 하나로 통일이 가능해요. 아셨죠?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그 2번, 337의 2번 시작. 여러분들 숙제 줄여주려고 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아직도 5433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때릴 거예요. 난 진짜 때려요. 파케이치는 안 때리지. 파케이치는 말로 때리지. 응. 무서워. 머리도 노래가지고 이제. 무섭지 않니? 응. 뭐 푼 다음에 뭐 그 쉽게 푸는 걸로 검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첫 번째 풀이면 안 돼요. 자, 10초. 자, 끝내겠습니다. 자, 답은 몇 가지 나옵니까? 36가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A, B, C, D, E 이렇게
가장 위에 A 잡고 반시계 방향으로 B, C, D 잡으면 B랑 D가 같을 때와 B가 D랑 다를 때 나오는데 같을 때가 24가지, 다를 때가 12가지 나와서 총 36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형 10번. 안 할 거예요. 그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바로 수용도. 수용도는 사실은 되게 멋있는 말이지 사실 수용도가 저렴한 말로 뭐죠? 노가다죠. 결국 여러분들이 다 그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가 문제를 보고 수용도를 그릴지 아니면 공식으로 빠바바박 해서 풀릴지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얘들아 수용도라는 게 결국 다 노가다를 떼어보라는 건데 노가다를 시키는 이유만 알면 되잖아. 수용도를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규칙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정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너네들이 함부로 이렇게 식을 나눠서 풀었을 때 요럴 때는 이럴 때도 문제가 생기네 저럴 때도 문제가 생기네 계속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다 수용도 그리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338번 한번 봐보실래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면이 막혀있는 주차장에 A, B, C, D 차가 있대요. 근데 네 대의 차량에 한 번에 한 대씩 빠지라고 할 때 모두 빠져나오는 방법을 찾아달래. 얘들아 이게 규칙이 있을까? 왜냐면 이런 건 있겠지. 앞줄이 나와야 뒷줄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규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앞이 빠지고 뒤가 빠지고 뒤가 빠지고 앞이 빠져도 되고 앞뒤로 빠져도 돼. 그럼 얘처럼 규칙이 나오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럴 때는 무조건 뭐 하자? 수용도를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얘들아 우리 한번 수용도 한번 그려볼까? 한 번만 그릴게. 자 불러줘 너네들이. 내가 받아 적을게. 어떻게 빠지면 돼? A 뭐 B C, D 순으로 나가면 되고 두 번째 뭐? A, C인가? A 뒤에 C, B, D 이렇게 빠져도 되고 세 번째 B, A, C, D 빠져도 되고 네 번째 B, D, A, C 순으로 빠져도 되고 자, 그 다음 또 어떻게 빠져도 되니? A 그 다음에 B, D, C 순으로 빠져도 되고 이거 빠질 수 있냐? 모든 주차 안 돼. 이거 안 돼. 직진만 가능하대잖아. 모든 차량은 주차구에서 직진만 가능하도록이라며. 그러면 A 다음에 C 다음에 D가 돼? 안 되잖아. A 그 다음에 누구지? C 그 다음에 누구 빠져야 돼? BD? BD 적지 않았어 여기? A, B. DC 안 적었니? A, B, DC 안 적었다. 또, 안 적은 거 하나 더. B, A, D, C 적었니? B, A, D, C 안 적었지? B, A, D, C. 오케이. 답 6가지 끝났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수용도는 틀리면 졸라 억울해. 왜? 나도 열심히 셌고 친구도 열심히 셌는데 나는 모르고 하나를 중복해서 적었거나 하나를 빼서 적으면 답이 하나 차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은 어때요? 단답형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억울하잖아. 쟤는 나랑 한 개 차이로 틀렸어. 나는 20개 나는데 쟤는 21개야. 봤더니 이거 하나 빼먹었어. 굉장히 억울하기 때문에 수용도는 조금 차근차근 그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형 11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교란 순열이 나옵니다. 자, 교란 순열이라고도 하고요. 교란 순열이라고도 하는데 잘 보세요. 교란이라고 하는 게 뭔 것 같아? 뭔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뭔가 복잡한 것 같은데 자, 이 교란 순열을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일단 첫 번째 얘들아 혹시 이거 함수에서 시간에서 배웠니? 함수 시간에 이거 배웠어요? 이게 뭐죠? 쏘는 놈이 다르면 맞는 놈도 다르다. 이거 뭐지? 그치. 1대1 함수일 수도 있고 1대1 대응일 수도 있겠지.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점은 뭐지?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대응이라고 그랬지. 그럼 일단 교란 순열은 언제만 통하냐면 1대1 대응일 때만 통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쏘는 놈도 다르면 맞는 놈도 다르다. 그럼 1대1 대응이 됐거든? 그러면 이거 갖다가 교란 순열이라고 증명이 되냐? 그건 아니야. 여기에 딱 하나가 더 추가되는 순간 교란 순열인데 바로 뭐냐?
요거야. 요거 뭐지? 절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한테 쏘지 말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1, 2, 3, 4가 1, 2, 3, 4한테 화살을 쏠 건데 절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한테 화살을 쏘지 않고 쏠 수 있는 1대1 대응의 개수를 찾아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교란순열은 미안한데 암기예요. 무조건 암기입니다. 외웁시다. 무조건 외우세요. 선생님 증명해 주세요. 증명하라 그러면 무조건 수형도 그려야 돼서 암기 방법밖에 없어요. 쉬운 것만 내가 증명해 줄게. 얘들아 1, 2가 1, 2한테 화살 쏘래. 자기 자신한테 쏘지 말래. 몇 가지? 한 가지. 증명했지? 한 가지야. 자, 한 번 더. 알았어. 또 째려본다. 1, 2, 3이 1, 2, 3한테 화살 쏘래. 1, 2, 3이 1, 2, 3한테 화살 쏠 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안 쏘고 1대1 대응으로 쏠 수 있는 거 몇 가지? 자, 요렇게 하나 있고 또 1, 2, 3, 1, 2, 3이면 요렇게 쏠 수 있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 4명이 4명한테 화살 쏠 때 교란순열 몇 가지? 안 외웠냐? 9가지. 그치. 4명이 4명. 이렇게 쓸게. 2명일 때 1가지. 3명일 때 2가지. 그리고 4명일 때 9가지입니다. 자, 마지막. 학교 시험에서는 딱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5명일 때까지. 5명일 때 몇 가지? 그치. 44가지. 요거만 외워놓으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요,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공식이 유일하게 어디에 증명되어 있는지 아세요? 수영도 말고. 이게 유일하게 수학의 정석 실력편에 증명되어 있어요. 한 면에, 한 바닥으로. 그럼 이게 콤비네이션부터 시작해서 식이 어느 정도냐면 한 이 정도 돼요. 그럼 여기에 콤비네이션, 팩토리얼, 퍼뮤테이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어쨌든 요 공식 쓰면 얘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수영도 갖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외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교란순열은 언제만 통한다? 첫 번째, 1대1 대응이 돼야지만이 꼭 쓸 수 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한테 쏘지 않는다가 있을 때 써먹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요거 외워두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함수 파트에서도 가끔 함수의 개수 찾으라고 하죠. 혹시 외웠나? x에서 x로 함수인데 여기가 a개, 여기 b개예요. 함수면 누구한테 배우니? 파케이치니? 대답 못하면 가서 한번 할게. 한다. 함수의 개수 몇 개? b의 a승. 자, 상수함수 몇 개? b개. 항등함수 몇 개? 항등함수요. 한 개. 일단 a랑 b랑 같다는 전제하에 할게. 자, 1대1 대응. 없다고요? 저 없어버릴까? 자, A에서 B로 화살을 쏠 건데 1대1 대응의 개수. A 팩토리얼도 되고 B 팩토리얼도 됩니다. 자, 근데 A랑 B랑 달라. 그럼 1대1 함수의 개수를 찾을 수 있거든? 그럼 요걸 예시를 들어볼게. 1, 2, 3이 1, 2, 3, 4, 5한테 화살을 쏠 거야. 1대1 함수의 개수. 그냥 공식으로 불러줘. 그렇지. 5P3이지. 그래서 5, 4, 3. 답은 60개가 되겠지. 이거 배웠죠? 배웠지? 파케이지 안 줘도 되지? 내가 조질 수는 없어요.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자, 그럼 342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A, B, C, D 4명이 각각 자신의 물건 A, B, C, D를 놓고 사다리 타기라는데 모두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갖고 왔는데 몇 명? 4명. 답은? 9가지. 343번 봐볼게요. 4명의 학생이 수학책을 갖고 왔 건데 자기 자신 거 갖고 가지 말래. 몇 명? 4명. 답은? 9가지. 2번. 1, 2, 3, 4에서 1, 2, 3, 4. 답은? 그렇지. 3, 4, 4 봐볼게요. 3, 4, 4 봐봐. 1, 2, 3, 4. 요건 조심해야겠다. 얘들아, 요거 봐봐. 1, 2, 3, 4, 5가 1, 2, 3, 4, 5한테 화살을 쏠 건데 이미 3은 3한테 쐈어. 그러면 3은 죽여버려. 그러면 1, 2, 4, 5가 누구한테 쏘는 거야? 1, 2, 4, 5지. 결국 몇 명이야? 답은? 그렇지. 2번 고려대 학생부 수시에 5명이 지원했대. 왜? 자, 그럼 얘들아 요거 풀어봐봐. 2번 시작. 고려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국민대도 있어. 아, 높은 데 갑시다. 아, 높은 데 가자고. 고구려 갈까요? 자, 끝. 얘들아, 답 몇 번? 왜 5번이에요? 그치. 실질적으로 봐봐. 5명이 한 대 모여놓고 자기 거 가져가는데 한 명만 자기소개서를 갖고 간대죠. 하나는 자기 거 갖고 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이에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공식 아시죠? 뭐 곱하기 뭐? 5 곱하기 9에서 나온 거야. 5명 중 1명은 자기 자신 거 갖고 가고 4명은 다 남의 거 갖고 가야 되니까 5, 9, 45 이렇게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숙제 줄이기 위한 노력이야. 345번. 1, 2, 3, 4가 i번째에 나열할 건데 절대 1 빼기 2 빼기 3 빼기 4가 0 되면 안 된대. 그 말 뜻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 9가지. 그럼 2번의 답은 5명이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뒤에 쭉 숙제입니다. 순열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가 아까 부원장님한테 그랬거든. 오늘 내가 이 악물고 조합까지 나갈게요 이랬거든. 못 나가는 거 알아. 순열까지만 나갈게 얘들아. 근데 나는 사실 2학년들 수업할 때 순열하고 조합을 한 번에 설명하거든. 난 끊어서 설명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일단 너네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수학여행이 있으니까 순열까지만 배우고 오늘은 가보도록 할게. 자, 일단 순열의 정의를 말하시면 뭐라고 쓰면 돼? 서로 다른 몇 개에서? n개에서 뭐를 뽑아서? r개를 뽑아서 뭐 하면 돼? 아주 중요한 1열로 배열한다 라는 거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일렬로예요. 왜냐면 일렬로 세운다는 건 뭐가 존재한다? 순서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놈을 나열했더니 앞이랑 뒤를 자리 바꿨더니 같은 경우가 아니라 다른 경우로 치부되면 아, 걔는 순열이구나. 그래서 순열을 줄임말로 순서대로 배열을 해서 우리가 순열이라고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공식으로 쓰자면 바로 NPR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그래서 NPR이라고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공식이 뭐였죠? 어디부터 시작해서? n부터 시작해서 계속 1씩 빼면서 곱한다. 어디까지? n-r에다가 1을 더한 것까지 곱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4p3 4부터 시작해서 1씩 빼서 둘이 더한 거에다가 뺀 거에다 1 더한 2까지만 곱하면 되고 엄밀히 따지면 사실 요게 어쨌든 전체 3개가 나오면 된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 이제 성질을 배워야 되잖아요. 첫 번째 성질 NP형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NP형을 정의에 빗대서 말해봐. 서로 다른 몇 개에서 n개에서 몇 개를 뽑아서 0개를 뽑아서 나열하래. 그러면 손을 넣어서 바구니에 넣어서 아무것도 뽑지 않고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다음 나열했어. 그럼 결론적으로 내 눈엔 안 보이지만 어쨌든 한 가지로도 취급을 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2번 NP에는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를 뽑았어. 그럼 얘들아 모조리 다 뽑은 거지. 이렇게 남김없이 뽑았을 때는 우리는 간단하게 뭐라고 쓴다? n 팩토리얼이라고 하고 얘는 엄밀히 따지면 1부터 곱해서 n까지 곱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요 n과 r이 있을 때 누가 항상 더 커야 된다? n이 더 크고 어때도 된다? 같아도 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걸 왜 이 부등호를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중복조합으로 가면 문제가 생겨요. 중복순열이나 중복조합, 내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죠. 순열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이 있는데 우리가 중복순열과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n과 r에 관한 부등호가 없어요. r이 더 커도 됩니다. 왜? 뽑은 거 또 뽑아도 되기 때문에. 따라서 순열과 조합까지는 n이 항상 r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np1도 있겠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한 개만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데 그럼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n가지 나온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공식 하나 더 알아셔야죠. 요거 말고 하나 더. NPR. 요게 하나 알려줄 거 알려줬네.
여러분 NPR 공식 근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잖아요. 그게 뭐죠? 사실 그 위에 적혀 있긴 하지만 몇 팩토리얼을? n 팩토리얼을 뭐로 나눠주죠? 자,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p3 구해달래. 그럼 5팩토리얼을 지금 2팩토리얼로 나누라는 거거든. 왜일까요? 왜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눠도 답은 똑같이 나와? 120을 2로 나누는 거니까 60, 543 똑같이 나와요. 그럼 얘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npr을 n팩토리얼, n-r팩토리얼로 나눠도 된다는 걸까? 이걸 어떻게 해석한 것 같아? 잘 생각해봐. 5팩토리얼. 5팩토리얼은 얘들아 엄밀히 따지면 뭐지? 그냥 5명을 일렬로 세운 거거든? 근데 그걸 왜 굳이 2팩토리얼로 나눌까? 왜일까? 왜일 것 같아? 왜일까요? 와, 아무도 이거 먹을 거 걸까? 자, 이 공식이 어떻게 증명된 걸까? 왜 npr을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n팩토리얼을 n-r팩토리얼로 나눈 걸로 생각하셔도 될까요? 이거 먹을 거 걸게. 먹을 거. 에? 아, 깜짝이야, 씨. 아니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면 그냥 5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도 답이 될까요? 제주도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셨죠? 자기 뭐 있으면 저한테 적어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7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6번 보면요. NP가 30이래요. 오케이. 어떻게 N부터 시작해서 두 개를 곱했더니 30 나오지? 그러면 얘들아, P는 재미난 게 뭐냐면 항상 연속된 자연수들이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엄밀히 따지면 n 곱하기 n-1이 30이나 마찬가지니까 머릿속에서 암산하셔도 되겠죠? 6, 5, 30이니까 n값은 6이구나. 바로 암산하셔도 됩니다. 이제부터. 자, 2번 봐볼게요. 6PR에다가 뭐를 곱했더니 3팩을 곱했대. 얘들아,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 거 있지? 5팩만 좀 외워줘. 5팩이 몇이지? 120. 이건 정말 많이 쓰이니까 외워주는 것 중에 하나야. 자, 3팩은 6이니까 넘어가면 뭐가 나와? 120 이렇게 나오겠지. 6부터 몇 개를 곱해야 120이 나올까? 3개. 6, 5, 4 곱하면 되니까 R은 3이 되겠네. 3번 봐볼게. 자, 이제 3번 같은 게 사실은 좀 이제 자, 뭐가? EMP3이 누구랑 같대? 100 곱하기 NP랑 같대.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공식을 좀 활용해 볼게요. 얘는 EN, EN-1, EN-2가 될 거고, 얘는 100 곱하기 N, N-1이 될 거예요. 그러면 N, N-1, N-1, 2 살아남죠? 4, 25가 되겠네요. 결국 EN-1이 25니까 N값은 따라서 몇? 13. 이렇게 정답이 된다. 그래서 너무 암산으로 풀지 말고 공식으로도 바꿀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학교 시험 안 나와. 너네 같으면 이거 내겠니? 이런 거 냈다가는 뭐 점수 다 맞게. 학교 시험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낼 거 없는데? 앞에서는 없네? 그냥 재밌게 요거 한번 풀어보자. 377 시작. 1, 2, 3. 아, 3번 풀지 마. 1, 2만 푸세요. 377에. 자, 5초. 숙제할 때도 3번 안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증명하시오는 나중에 해. 뭐 당장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끝낼까요? 자, 1번에 그냥 공식으로 부를게요. 6명 중 2명이 먼저 앉으니까 6PE. 그리고 4명, 한 명도 빠짐없이 앉을 거니까 4팩토리얼 하면 되겠죠? 끝. 2번.
6명 중 3명이 먼저 앉는데 그럼 6p3 그리고 3명, 한 명도 빠짐없이 앉을 거니까 3팩토리얼 때려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720, 2번의 답도 720이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유형 2번부터가 실질적으로 학교 시험 문제예요. 아, 생긴 거부터 이제 좀 그지 같죠? 막 차에 앉힐 거고, 막 자리도 바꿀 거고, 아빠랑 엄마랑 자리도 바꿀 거고 난리 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말고, 얘가 자리를 바꿨을 때 다른 경우인지 같은 경우지만 잘 구분해내시면 돼요. 자, 380번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 380번 하기 전에 또 개념 하나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 자, 자격이 같다와 다르다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격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반장, 부반장, 회장, 총무 뭐 이런 걸 뜻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자격이 같다라는 건 그냥 회장 2명을 뽑는다라고만 나왔을 때예요. 하지만 자격이 다르다라는 건 회장 1명에 부회장 1명을 뽑는다 이렇게 나왔을 때예요. 여러분, 회장과 부회장은요 월급이 달라요. 회장은 어때요? 월급은 1,000만 원이고 부회장은 10,000원이에요. 그럼 어때요? 너도 나도 뭐 하려고? 회장 하려고 피 튀기게 싸우겠죠. 따라서 회장과 부회장 자격이 다를 때는 피 튀기게 싸운다 그래서 피를 쓰시면 돼요. 하지만 만약에 회장 2명이야. 그럼 어때? 월급은 어차피 똑같아. 너나 나나 나나 너나 어차피 같은 회장이면 실질적으로 싸울 필요 없으니까 평화롭게 콤비네이션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문제를 딱 읽고 월급이 달라. 그럼 무조건 P 쓰시면 되고 월급이 같아. 그러면 콤비네이션 쓰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380번에 1번 봐볼까요? 10명의 회원이 있는 어느 모임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그러면 회장 1,000만 원, 부회장 5,000원, 총무 100원이에요. 월급. 그러면 서로 어때요? 미친 듯이 피 튀기게 싸우겠죠? 그래서 답은 몇? 10P 3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9, 8이니까 정답은 720까지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2번 봐볼게요. 학생 수가 N명인데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선출할 건데 오케바리 얘도 월급이 달라. 회장 1,000만 원, 부회장 5만 원. 따라서 PT기가 싸울 거니까 NPE가 몇 개다? 210까지다 라는 거지. 연속하는 두 수를 곱했더니 210이래요. 뭐가 있죠? 15, 14. 그래서 n값은 뭐? 15. 이렇게 답이 나오나 보네요. 아셨죠? 자, 한번 문제 풀려볼게요. 일단 요거는 사실 요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요. 우선 382번에 1번 한번 해보세요. 382에 1번. 차근차근 하세요. 그림에 쫄지 마시고. 아니, 안 돼요. 이거는 우리 너무 농락한 문제 아닌가요? 저 어려운 건 줄 알았더니 쉬운 거네요. 운전석이랑 보호석도 월급이 다른데. 네? 아, 페이가 다르죠. 근데 탁구 선수만 안 치면 되잖아요. 아, 응. 운전석이 탁구 선수 안 쳐요. 그럼 안 되죠. 기사 있잖아. 기사 있구나. 자,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끝. 답은 뭐예요? 결국 A, B, C, D, E, F 중에서 몇 명씩 4명만 앉히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답은 뭐? A, B, C, D, E, F 자리에 4명 앉히면 되니까 6P 4가 되겠죠? 답은 360까지가 되겠죠. 밑에 있는 건 너무 쉽다, 문제가. 끝났어. 여긴 사실 너네들이 틀릴만한 게 없어.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 수녀를 이용한 정수의 개수.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제발 부탁인데 수녀를 사용하지 마세요. 여기는 수녀를 사용하면 다 틀려요. 부탁인데 그냥 일일이 하나씩 세세요. 그 말 뜻이 뭐냐면 384번 한번 봐볼게요. 숫자 뭐 갖다가 0, 1, 2, 3, 4 갖다가 만들 거래요. 근데 얘들아, 이걸 언제는 수녀를 쓰고 언제는 노가다를 띄냐면 이 0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연수 만들 때요. n자리 자연수 만들 때 맨 앞에 0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1, 2, 3, 4가 나왔어.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나왔어, 문제가. 얘 갖다가 뭐 4자리를 만들든 3자리를 만들든 얘는 순열 사용하셔도 돼요. 그냥 5개의 숫자에서
3개 뽑아서 세 자리 자연수 만든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얘처럼 0이 왔을 때는 잘못해서 5p3을 하는 순간 012, 023 이런 숫자들도 세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얘는 순열 사용하지 말고 얘가 지금 몇 자리수 만들어 달래요?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하나씩 씁시다. 자, 맨 앞에 올 수 있는 수 몇 개? 4개 올 수 있죠. 그럼 하나 썼다는 가정하에 뒤에 몇 개 올 수 있어요? 4개. 그 다음은 3개. 그래서 정답은 48개. 그냥 이렇게 쓰는 게 계산 실수 안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번. 그 다음에 무슨 수 만들고 싶대요? 홀수 만들고 싶대요. 자, 짝수 만들고 싶대요. 여러분, 짝수 만들고 싶으면 끝자리가 뭐? 0이거나 2이거나 4이면 돼요. 자, 요거 조심하세요. 0이 왔을 땐 행복해요. 그냥 4개, 3개. 그래서 12개가 돼요. 하지만 2가 왔을 땐 조심해야 될 거 있죠? 3개, 3개. 그래서 얘는 9개가 나오죠. 얘도 9개가 나오고. 그래서 0이 살아있을 때만 좀 조심하자. 그럼 얘는 몇 가지? 30가지. 이렇게 되겠죠. 2 사용했고 0 못 오니까 3가지. 그리고 0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시 3가지가 되겠죠. 자, 3번 가볼게요. 여러분, 혹시 배수 특징 외우셨어요? 우리 2의 배수 뭐죠? 끝자리가 짝수. 3의 배수. 다 더해서 3의 배수. 4의 배수.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한 번에 읽었을 때 4의 배수. 5의 배수. 뒤에가 0이거나 5. 6의 배수. 집합 배웠잖아. 집합으로 말해봐. 그치.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 7의 배수. 7의 배수. 7의 배수도 있을 거 아니야. 7, 14, 21. 이런 것도 규칙이 있잖아. 뭐야? 확실해요? 자, 우리 제주도 숙제가 늘었네요. 7의 배수. 자, 8의 배수는요? 이거 원래 10의 배수까지 외우셔야 돼요. 8의 배수. 어떻게 돼요? 9의 배수. 다 더해서. 9의 배수? 뭐 10의 배수는 안 해도 되죠. 자, 요거 3개 꼭 찾아봐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일 먼저 갖고 오는 사람한테 선물 줄게. 저한테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웬만하면, 저기 네이버 찾지 마세요. 알았죠? 네이버 가면 뭐 2의 배수부터 10의 배수까지 다 성질 써있는 한 장짜리가 나와요. 이미지로.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자기가 한번 규칙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죽어도 안 틀려요. 고3 때까지. 아셨죠? 그래서 7, 8, 9의 배수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봐볼게요. 3의 배수 찾아달래요. 3의 배수. 그럼 얘들아, 나 하나만 물어볼게. 혹시 3의 배수를 만드는 방법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어쩔 수 없지. 3의 배수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다 더해서 3의 배수 돼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0, 1, 2 혹시 이걸 다 노가다로 배우셨나요? 어떻게 배웠어? 궁금해 이거. 자, 물어볼게. 이것도 아니야. 이건 숙제하면 안 돼. 자, 물어볼게. 1, 2, 3, 4, 5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 찾으래. 그럼 너네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말해봐. 과정을. 푸는 과정. 노가다로. 그럼 이제 3 될 때 없네요, 선생님. 6 될 때 1, 2, 3이요. 얘 나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9 될 때 뭐 있니? 2, 3, 4요. 그리고 1, 3, 5 요렇게 해요. 얘 나열하면 이거 다 노가다 뛸 거야? 그러다 억울하게 졸라 하나 잘못 쓰면 너무 억울하잖아. 혹시 이거 어떻게 배웠어? 안 배웠니? 뭐의 배수 찾는 방법? 하나만 알려줄게. 잘 봐봐 얘들아. 우리가 모든 배수 다 똑같아 푸는 방법. 3의 배수, 특히 3의 배수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푸냐면 나머지가 0일 때와 나머지가 1일 때와 나머지가 2일 때인 수를 먼저 구분해 내셔야 돼요. 나머지가 0인 수는 뭐가 있죠? 3. 1인 거는 1, 4. 나머지가 2인 거는 2, 5. 이렇게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혹시 아세요? 3의 배수를 만족하려면 나머지끼리 더해서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나머지끼리. 그럼 물어볼게. 나머지끼리 3의 배수 되는 건 뭐 있지? 0, 1, 2가 있어요. 이건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0, 나머지 1, 나머지 2. 또 뭐 있죠?
111도 있어요. 또 222도 있어요. 또 없죠? 333이요? 이거밖에 없겠죠. 아, 근데 000도 있죠. 당연히 000. 만약에 썼던 수를 또 쓸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얘들아 잘 봐봐. 012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뽑으면 되니까 몇 가지 곱하기? 한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그래서 네 가지가 나와요, 실제로. 근데 111이면 문제가 생겨요. 나는 숫자 몇 개 뽑아야 되는데? 근데 나는 숫자가 몇 개밖에 없어? 그럼 얘는 사실상은 안 나와요. 왜냐면 얘는 사실은 중복순열에서 나오거든요. 자, 222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도 안 되죠. 그럼 실질적으로 답은 네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노가다도 되지만 이렇게 3의 배수를 찾으라 그러면 빨리 0, 1, 3을 빨리 구분해내세요. 한번 해볼까? 이거 하고 쉬는 시간 줄게. 나머지가 0인 거 0, 3. 나머지가 1인 거 1, 4. 나머지가 2인 거 2 밖에 없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의 배수 찾아달래. 나머지 더해서 3의 배수 되는 거 뭐 있어? 0, 1, 2. 얘는 무조건 있을 거고. 그 다음 또 있니 얘들아? 없어? 그럼 끝인가 보네 얘가. 썼던 숫자 또 쓰면 안 되니까. 그럼 얘 나열해 볼까요? 뭐 있어? 몇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곱하기, 한 가지. 그럼 얘를 답을 네 가지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 이 네 가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지? 0, 1, 2, 0, 4, 2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0으로 시작하는 거. 그럼 0이 맨 앞에 0이 왔다는 가정하에는 요 뒤에 몇 가지? 두 가지. 그 뒤에 한 가지.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생기니까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되겠죠. 그럼 답은 몇 가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관은 뭔가요? 집 간다고요? 안 돼요. 집. 여섯 자리 숫자를 만드는데 3,200도가 400도가 있어요. 네? 네 자리 정수 만드는데? 아파요? 그럼 안 돼요. 제주도 가기 전에 아프면 안 돼요. 나한테 혹시 여기 수투 특강 들으셨던 분? 그래. 빨리 수원 수투 가르치고 싶어. 수학가 지겨워 죽겠네. 저희가 새벽이에요. 저희가 새벽이에요. 아니. 수원 수투가 더 좋다고. 여사건으로 푸셔도 돼요. 자기 마음대로 푸세요. 말했지만 1학년 때는 암산 그리고 공식 이런 거 잘 안 쓴다 그랬어.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나눠서 푸는 게 직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 믿지 마세요. 자, 10초. 모르게 생각보다 안 나오니 얘들아. 뭐 홀수가 뭐 많니? 자, 얘들아 끝낼게. 이것도 돌아버리겠네. 자, 여사건 풀까 아니면 정방으로 풀까? 여사건? 자, 여사건을 풀려면 조금 귀찮아져. 왜지? 전체 홀수의 개수에서 4200보다 큰 홀수를 찾아야 되거든? 그럼 너무 귀찮아. 난 싫어. 자, 난 그냥 정방으로 찾을게.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가 1이거나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가 2이거나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가 3이거나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가 4이거나 이렇게 나눴겠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홀수라 그랬으니까 1이 왔어. 그럼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3 아니면 5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럼 자, 1이랑 3을 썼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수 몇 가지? 네 가지. 그 다음은 세 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몇 가지?
24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2가 왔어요. 자, 맨 뒤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3가지죠. 그러면 2랑 1 썼다 칠게요. 여기 몇 가지? 4가지, 여기 3가지. 그래서 이게 몇 가지? 36가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들아 3일 때도 당연히 몇 가지겠어? 24가지. 4일 때 몇 가지겠어? 4일 때가 문제인가? 4일 때 한번 해볼까? 자, 4일 때가 문제겠지. 왜? 4200보다는 어때야 되니까? 작아야 되니까.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어. 4000 다음에 오는 숫자가 중요할 것 같아. 0이거나 1밖에 안 돼. 자, 0이 왔으면 여기 몇 가지? 3가지 올 수 있어. 1, 3, 5 중에 하나 올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몇 가지? 0 썼고 4 썼고 3 썼다 치면 3가지. 여기는 9가지가 되겠네. 그럼 만약에 1이 왔다 치면 여기 몇 가지? 2가지. 그럼 여기서 4, 1, 3 썼다고 칠게. 그럼 여기 몇 가지? 3가지. 그럼 몇 가지? 그럼 여기 몇 가지? 15가지. 요렇게 더하면 몇 가지? 60. 여기 더하면 정답이 되겠죠. 차근차근 머리 믿지 말고 합시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 388번 시작. 갈치 부탁해요. 갈치. 서울여고 애들한테 사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했더라고. 갈치 먹고 싶다고요. 제주 갈치. 네. 비행기 들고 타시면 안 돼요. 초콜릿만 졸라 많이 사다 줬어. 씨. 이빨 썩게. 풀이 안 해도 되겠지 이거. 머리 믿지 마. 나왔어? 이런 거 풀 때는 0을 쓸 때와 0을 쓰지 않을 때는 나누는 것도 현명해요. 해볼까요? 자, 여러분 0 쓸 때는 뭐 있죠? 0, 4, 2, 0, 4, 0 요렇게가 0을 쓸 때고 0 안 쓸 때는요 12, 2, 4, 3, 2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겠네. 그러면 이건 바로 그냥 곱하기 3 하면 되고 얘도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하나 구해서 답은 몇 번? 2번 나오시면 잘하겠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유형 4번입니다. 자, 드디어 이웃할 때, 이웃하지 않을 때가 나왔어요. 참 이제부터가 조금씩 이제 머리를 쓸 때가 왔죠. 지금까지는 머리를 쓰기보다는 손을 많이 썼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머리를 쓸 때가 왔다.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한다 그러면 풀이는 하나예요. 바로 뭐? 묶어라. 그리고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는 두 가지의 풀이가 있어요. 1번은 당연히 뭐? 여사건으로 푸셔도 돼요. 전체에서 이웃할 때를 빼서 구하셔도 돼요. 근데 얘들아, 이 여사건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얘들아,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가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2명까지는 문제가 안 생겨요. 2명이 이웃한다, 2명이 뭐 해라 이런 건 문제가 안 생기는데 3명이 이웃하지 말라 그럴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 3명이 이웃하지 말라 그러면 2명도 이웃하지 말고 셋도 이웃하지 말라고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2번의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2번 방법이 뭐냐? 이웃하지 말라 그러면 이걸 좀 어떻게 말로 쉽게 설명하자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걸 좀 재밌는 말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웃하지 말라. 그러면 이건 적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사람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도대체 뭔지 보여줄게. 다른 사람부터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생각하면 일단 이웃한다부터 먼저 해볼게요. 예시를 들어드릴게. 남자 2명이 있고 여자 3명이 있대요. 근데 남자 둘이 이웃했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테이프로 꽁꽁 묶어버려. 그럼 얘네들이 이제 샴쌍둥이야. 절대 떨어질 수 없어. 묶여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난 몇 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4명. 빠짐없이 나열할 거니까 4팩이 되겠죠. 그리고 지네들끼리 테이프를 붙잡고 서로 돌 수도 있어. 몇 팩?
2팩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남자끼리 이웃한다는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웃하지 말래 이번에. 그러면 딱 명수를 빨리 보세요. 이웃하지 마? 근데 남자 2명이야? 오케이. 얘는 여사건이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체 5명을 1년로 나누는 거 몇 가지? 5팩에서 남자끼리 이웃한 걸 찾아서 빼시면 정답이에요. 쉽죠? 근데 문제가 뭐냐? 3명부터가 문제가 생겨요. 자, 남자 3명을 이웃하래. 그건 또 졸라 쉬워요. 테이프로 묶어. 너네 절대 나가면 안 돼. 자, 그럼 난 몇 명을 1년로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야? 5명. 그래서 몇 팩? 5팩. 그리고 지네들끼리 띵까 자리 바꿔. 몇 팩? 3팩. 그래서 이웃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웃하지 말라는 게 문제예요. 왜냐면 가끔가다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칠뜨기 7명. 7팩에서 누구를 빼? 5팩 곱하기 3팩을 빼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2명이 이웃한 건 여기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또 어떤 미친 작업을 해. 또 2명이 이웃할 때 찾아. 그리고 또 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문제가 무조건 생겨. 그래서 3명 이상부터입니다. 3명 이상부터. 3명 이상부터 이웃하지 말라 그러면 다른 사람부터 먼저 세우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러는 거야. 남학생 3명 이웃하지 말래? 그럼 어떻게 하냐? 여학생, 남학생의 반대는 여학생이지. 여학생, 너네 가서 일렬로 서. 네. 그래서 4팩 때려. 됐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남학생들한테 일로 오라 그래. 야, 남학생 일로 와봐. 네. 저기 여학생들 서 있지? 네. 너네 여학생들 사이에 가서 앉아. 그러면 절대 남학생은 이웃할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몇 개의 공간 중에서 5개의 공간 중에서 몇 명을 골라서 3개의 공간을 골라서 앉히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건 언제부터 되냐? 이웃하지 말라 그랬는데 3명 이상부터는 항상 이런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2명은 안 돼요? 2명도 되긴 해요. 근데 2명일 때는 여사건이 훨씬 빠르고요. 차라리 3명부터는 무조건 나머지 사람, 남자의 반대 여자, 여자의 반대부터 먼저 세운 다음에 사이에 앉히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다 뭐 또 3팩 하시면 안 돼요. 이미 P에는 순서가 바꾼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38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 비행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여학생 3명과 여학생 3마리, 남학생 4마리가 있었다. 근데 얘네 새끼들을 뭐 한다? 1년로 세우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하래요. 감사합니다. 테이프로 묶어버려. 그리고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를 1년로 나열하면 되니까 몇 팩을? 5팩을 하고 여자들끼리 지네들끼리 자리 바꾸니까 3팩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2번 가볼게요. 2번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말래? 선생님 명수가 3명 이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남학생 너네 저기 가서 일렬로 서. 네. 4팩. 그러면 남학생. 그 다음에 여학생들아 너네 일로 와봐. 너네 저기 자리 보이지? 네. 저 5개의 공간 중에서 3자리 골라서 들어가. 라고 지시를 내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2번의 답은 120 곱하기 24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의 목. 자, 60인가? 이거 60이구나. 5P3이니까. 자, 한 문제 풀어볼게요.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 다 쉬워. 393번 시작. 393.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위요 아래요. 둘 다. 숙제 줄어들잖아. 비행기 안전하게 타려면, 또 무서운 거 들고 타지 마시고 또 폭죽 이런 거 제주도 가서 재밌게 놀아야지 막 이러면서. 야, 이거 그 393의 2번이 아주 좋은 문제네. 이거 현재 2학년 애들도 어려워할걸? 뭔 말이에요? 이 소리 하고 있겠지. 자, 10초. 1번은 너무 쉽고
자, 끝. 왜 2번에 답들이 다 안 나왔죠? 한번 진짜 서볼래, 한번 오늘? 10시까지? 그러면 더 절대 안 까먹을 텐데. 자, 1번 봐볼게요. 너무 쉽죠? 여자 2마리, 남자 4마리 세는데, 여자끼리는 이웃하래. 연이어띠라 했으니까 몇 패? 5마리 일렬로 세니까 5패 곱하기 여자끼리 자리 바꿔 2패. 답은 240까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2번의 답 한번 봐볼게. 2번 문제 보면, 남학생 12명이랑, 졸라 많죠? 그리고 여학생 2명이 있었대요. 근데, 여학생과 여학생 사이가 딱 섰더니 남학생들은 무조건 짝수명이 돼야 된대. 그럼 우선 뭔진 모르겠지만 남학생부터 먼저 일렬로 세우세요. 2,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럼 12팩 때리면 돼요. 그러면 여학생들이 어디 들어가냐가 중요한데, 얘들아 짝수가 됐으면 좋겠다며. 그럼 우선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남자 2명씩은 무조건 짝꿍을 만들어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그 사이사이, 짝꿍을 만든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언제나 늘 남학생끼리는 짝수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짝짝 더하면 짝수니까. 따라서 몇 개의 공간 중에서 7개의 공간 중에서 2자리를 찾아서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면 12팩 곱하기 7, 6에 42가 되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n값 찾아달랬으니까 정답은 42. 이렇게 답이 되겠죠. 자, 숙제 줄여야 되잖아. 그냥 394번 시작. 10분 남았어요. 비행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방 다 쌌어요? 아이, 뭐 그냥 대충 그냥 저 교복 입고 가. 지금 입은 거 그대로 들고 가면 돼. 여기에 그냥 씻을 거 하나 넣고. 또 여학생들은 또 이제 바리바리 쌀 거 아니야. 또 고데기 뭐 집 한 재산 집 한 짐의 2분의 1 날라가죠. 화장대 들고 가요. 택배로 미리 붙이지 그랬어. 숙소로. 아, 우리 여학생들 큰일 났네 또. 오지게 또 짐 쌀 거 아니야. 행복하구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내일 제주도가 벌써 앞에 와 있죠. 여러분들 마음은 벌써 공항에 가 있죠. 아유, 좋지. 여러분들 나이 때. 비행기 수락하는 일판이 다 나오세요. 저 밴드는 올리세요. 네. 비행기에서 한 거 올리세요. 2번이 또 애들 또 고민되겠는데.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1번. educate인가? educate라는 영단어를 어떻게 한대? 일렬로 나열하는데 E와 D는 이웃하래. 그럼 ED를 묶으세요. 묶었어요. 그럼 문제에서 뭐래요? 그 다음 U와 C는 이웃하지 말래요. 자, 그럼 일단 쓸게요. UC 나오고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AT 이렇게 있어. 자, 그럼 우선 얘네들이 이웃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제발 부탁이야. 쟤네 이웃하지 말라 그러면 쟤네 먼저 내보내고 한 마리, 2마리, 3마리부터 일렬로 나열하세요. 몇 팩? 3팩이 될 거야.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섰다고 칠게. 근데 또 얘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도 있잖아. 몇 팩? 2팩.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내가 이러는 거야. 야, U랑 C 일로 와. 저기 애들 서 있지? 네. 너네 거기 사이 들어가서 앉아. 그러면 절대 U와 C는 이웃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4자리 중에서 2자리 골라서 앉히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2 곱하기 4, 3, 10이네. 답은 144가지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2번 한번 봐볼게요. 자, 2번 보시면요. 이게 1번이었고 2번 보시면 남자 4마리와 여자 3마리가 있었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앞줄에 3개를 앉을 수 있고 뒷줄에는 4개를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었나 봐. 그랬을 때 앞줄 또는 뒷줄에서 이웃해서 여자가 앉았으면 좋겠대.
그럼 우선 여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야. 야, 너네 어디 앉을 거야? 나 앞줄에 앉을래. 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자, 여자들이 벌써 앞줄을 선택했으니까 여자들이 일렬로 앉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팩.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남학생들도 그냥 뒷줄에 일렬로 앉으면 되니까 몇 팩? 4팩.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될 거야. 근데 여자애들이 이럴 수도 있잖아. 우리 뒷줄에 가서 찍을래. 머리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뒷줄로 갈 거야. 근데 이웃해서 앉으라고 했으니까 요건 그냥 개수 세세요. 요렇게 앉든가 또는 요렇게 앉든가지. 그럼 몇 가지? 두 가지가 있고, 그럼 요렇게 앉기로 했어. 그럼 지네들끼리 막 자리 바꿀 거 아니야. 그럼 몇 팩? 3팩이 되겠지. 그 다음에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돼? 알아서 그냥 일렬로 쓰면 되잖아. 몇 팩? 4팩이 되겠지. 가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선생님, 남학생 4명 중에 1명이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요거 선택해야 되지 않아요? 결국에 이 4팩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일렬로 쓰면. 아셨죠? 그래서 얘와 얘를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5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가 딱 끝날 것 같아요. 유형 5번. 자, 또 내가 늦게 끝나면 너네 화낼 거잖아. 자, 내일 몇 시까지 가야 돼? 9시 반까지 어디 학교로? 응? 각자가? 와, 선생님도 제주도 고1 때 갔는데 선생님 때는 학교로 오라 그랬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버스 타고 갔는데? 다 같이? 아, 너네 뭐라? 나도 구리 살아. 나 구리가 어딘지 알아? 야, 동구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많이 다녀가지고. 아, 그래. 쟤는 366 출신이니까 알 텐데 동구능을 어떻게 알아? 다 가봐가지고. 아, 그래. 너 또 그런 애니? 아무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교대로 선다라고 되어 있어. 자, 여러분, 교대로 서라 라고 하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1번, 인원이 같을지. 2번, 인원이 다른지. 무슨 뜻이냐면, 예시를 들어드리면 남자 3마리와 여자 3마리를 일렬로 교대로 세울지, 남자 4마리와 여자 3마리를 교대로 세울지는 풀이가 달라진다라는 거야. 왜 그런지 알려줄게. 근데 너네들도 당연하게 알 거야. 남자와 여자를 교대로 쓴다면 남녀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여남으로 세울 수도 있어. 하지만 남자나 여자 둘 중에 한 명이 더 많으면 무조건 남녀 이렇게 쓰거나 여남은 안 통해. 왜? 이렇게 세우면 무조건 남자가 이웃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 인원수가 같을 때와 다를 때는 정확하게 몇 배 차이 날 것 같아? 경우의 수가 2개 차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나열만 해주시면 돼요. 야, 남자 일렬로 섰, 여자 일렬로 섰, 그리고 너네들끼리 단체로 자리 바꿔.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하지만 남자, 여자 인원수가 다를 때는 남자 일렬로 서, 그 사이에 가서 여자 일렬로 서. 그냥 이렇게만 지시 내리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마지막에 2를 곱하는 건 지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가 뒤집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395번 바로 암산으로 풀게요. 남자 셋, 여자 셋, 일렬로 교대로 선다. 3팩, 2팩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2번, 남자 4명과 여자 5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교대로 선다. 4팩 곱하기 5팩 끝났죠. 390, 이거 다 쉬워가지고. 설마 자음 모르는 친구 없겠지? 398번 시작. 자음 모음. 저 미치겠네. 399번도 푸세요. 연달아 두 문제. 야이씨, 아에요가 너 때문에 헷갈리네. 모음이라고. 아, 에, 이, 오, 우. 야, 이거 좀 이따 방송 끄고 말해야지. 또. 일본어 배우지 마. 중국어는 배워도 되는데 일본어는 배우지 마. 발로만. 아프구나 많이. 갈 수 있니 내일?
자, 한번 공식으로 한번 그냥 같이 읊어볼게요. Tuesday래. 그러면 자음과 모음이 몇 개예요? 4개랑 4개, 3개. 그럼 결국엔 답은 4팩, 3팩. 그럼 24 곱하기 6이니까 144. 3번이 될 거고. 자, 399번 봐볼게요. 자, 남자 셋, 여자 셋인데 무조건 1년로 교대로 쓰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몇 팩, 몇 팩? 3팩, 3팩 곱하기 2팩까지 해줘야겠죠. 그럼 답은 몇 가지? 뭐라? 아니, 남자 교대 안 해? 배석 때부터. 상관없네. 그러면 3팩하고 뭐 하면 돼? 지네들끼리 막 자리 바꾸면 되겠지. 2팩, 2팩, 2팩이네. 그럼, 아니야? 답은 그래서 몇 가지? 288가지인데? 다시 한 번 더 할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대로 쓸 막 지네들끼리 저거 할 필요는 없대. 무조건 교대로는 아니고, 남자, 여자만 1열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먼저 누구부터 앉혀? 남자부터 앉힐게. 그럼 몇 팩? 3팩. 그럼 무조건 여기에 어쨌든 여자들이 가서 앉겠지. 그럼 지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몇 개? 2팩, 2팩, 2팩. 이렇게 되겠지. 그럼 8, 6에 48이고, 곱하기 뭐 하면 돼? 문제, 왜? 내가 틀렸어? 맞잖아. 그 다음에 여자들 앉히면 되니까 몇 팩? 6, 아니야?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남자 앉히고 자리에 앉는 경우부터 한 거야. 남자가 오른쪽에 앉을지 왼쪽에 앉을지. 그 다음에 여자들 1열로 앉히면 되잖아. 답은 288가지이다. 자, 일단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399번까지 다 해오시면 돼요. 아셨죠? 앞에서부터 쭉 다 해오시면 돼요. 질문 한 방에 모를게요.